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47명이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이 1,334명, 그리고 해외 유입 1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이 줄었습니다. 현재 364명, 그리고 사망자 11명이 늘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모두 2,594명입니다. 자, 교수님, 연휴가 끝났고요. 일상으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늘 지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늘 사망자가 안타깝게도 많이 나왔습니다. 11분 나왔는데요. 어제는 8분, 그 전날에는 15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방역 당국이 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확진자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가 대체 휴일이라서 오늘이 마치 월요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월요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5주부터 쭉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오늘이 지난 5주, 4주, 3주 이렇게 비교할 때 확진자가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추석 연휴에 많이 확진자가 나왔던 것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예전으로 다 복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단지 50명만 늘었는데도 검사 건수는 어제 대비 3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고점이던 추석 연휴 직후와 비교하더라도 거의 1,950명 가까이나 줄어들었으니까 완전히 추석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향후로는 더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겠나 예상이 됩니다. 위중증은 사망자와는 달리 그제부터 계속 마이너스 7, 마이너스 6, 오늘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로 이제 회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어제, 그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치명률은 역대 최저치인 0.78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더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단지 사망자만 조금 많이 나온 것 이외에는 모든 지표들이 적어도 예전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은 개선되고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백신 접종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1차 접종자가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인구 대비 77.9%가 달성이 되었고요. 이제 이 속도대로라면 이번 주 안에 1차 접종 누적이 인구 대비 80%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접종 완료자는 지난주에 3천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예. 3,060만 6천여 명으로 인구 대비 59.6%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차 접종과 2차 접종의 간격이 3주 혹은 4주로 굉장히 짧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증가하는 1차 접종자가 3주, 4주 안에 2차 접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예상하는 대로 10월 25일 근방에는 애초에 목표했던 수치가 달성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방역 당국에서 이제 추가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 방역 상황이 좋고 백신 접종 속도가 생각보다 더 빠르면 위드 코로나 시점을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예. 10월 25일 날 성인 대비 전체 인구 대비 70%, 성인 대비 80%, 고령자 90% 백신 접종이 달성이 되고 그로부터 면역 기간이 있는 2주가 지난 11월 9일부터 위드 코로나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한 일주일 정도도 앞당길 수 있는 가능성도 시사한 것입니다. 예. 이번 주에 80%를 넘고 2차까지 65% 정도 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네, 충분히 달성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에 그리고 데이터가 하나 발표가 됐는데 확진자를 분석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그 코로나 특보에서 설대우 교수님과 제가 이제 백신 접종자와 백신 미접종자 사이에 유행 양상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으리라고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걸 바로 뒷받침하는 그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제 최근 2주간에 18세 이상 확진자 3만 5천 명을 분석을 해봤더니 83.1%가 미접종군 또는 불안전 접종군에서 발생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불안전 접종자라 함은 1차만 맞은 한 번만 경우. 맞은 분들. 예. 자, 그러니까 최근 2주간 확진자 3만 5천 명 중에서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나서 2주가 지난 돌파 감염 사례는 17% 정도에 불과했고요. 대부분 유행을 주도했던 분들은 접종을 아예 하지 않았거나 혹은 한 번 접종한 불안전 접종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완전 접종자의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 백신이 바이러스 유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분명히 있으리라는 것을
말해주는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이제 겨울의 유행을 누가 주도할 것이냐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들 수백만 명이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어서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추가로도 말씀을 드리면은 이 완전 접종률이 낮은 60대 미만의 연령군에서는 미접종군이나 불완전 접종군의 비율이 전체 확진자의 88%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60세 이하의 경우에는 백신을 완전히 접종하고 나서 돌파 감염된 사례는 고작 12%에 불과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5월부터 지금까지 확진자 한 10만 명 정도를 놓고서 위중증으로 이어지고 사망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얼마나 됐는지를 또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백신 접종을 했을 때 중증 예방 효과 같은 경우는 77%, 그리고 사망 예방 효과는 73%로 굉장히 높은 수치라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데이터가 이제 말해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백신을 왜 우리가 맞아야 되고 강조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으로 이렇게 한번 교수님 질문 드려볼게요. 신규 확진자 83.1%가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1차만 맞은 경우인데 그렇다면 한 16에서 17%는 백신을 맞고 감염된 수치이지 않습니까? 교수님 예상보다 높은 수치입니까? 어떻습니까?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일단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률이 높지 않습니까? 높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마치 높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백신 접종률이 100%라고 해서 감염자가 안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100% 되었는데 왜 확진자가 나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100% 접종이 되었기 때문에 감염자가 나온다고 하면 백신 접종한 사람에게서 나오겠죠. 이게. 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분은 면역이 잘 생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면역이 좀 덜 생기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령자라서 돌파 감염이 되면은 젊은 분들에 비해서 다소 위험한 분들이 있고 젊은 분들은 돌파 감염이 되더라도 위험하지 않은 분이 있고 이제 이런 군들이 다 거기에 예. 속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정도의 비율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률이 높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오히려 백신의 주 목적은 위중증 사망을 예방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중증 사망은 상당히 높은 효과로 보호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굉장히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제 미국 자료가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온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이겁니다. 젊은 아이, 그러니까 청소년을 둔 부모가 남편, 아내가 다 사망하면서 미국인 경우에 고아가 된 아이가 14만 명 가까이 예. 된다. 이 보도를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나라는 주로 사망이 고령자분들에게서 일어났지만 미국은 아주 젊은 부부들한테서도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갖고 있는 의료보험 체계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어서 의료보험이 없는 분들 또 진단은 되었지만 빨리 치료를 못 받으므로 해서 사망하신 분들 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사망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부부가 사망한 케이스가 많다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지금 그런 상황이고 결국은 이분들도 하나같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아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백신 접종을 하지 않거나 의료체계 또 미국의 보험체계가 갖고 있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나중에 말씀드릴 겁니다만 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중증화가 되게 되면은 한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의료 비용이 3억에서 7억 가까이나 됩니다.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우리나라에서의 백신 또 백신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최진아 아나운서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체 확진자의 12% 정도는 60세 이하의 전체 확진자 12% 정도는 그런 돌파 감염자라는 소리인데 이건 좀 수치가 높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시는 시청자들이 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은 돌파 감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돌파 감염이 되었을 때 어떤 양상을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60세 이하의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감염돼서 확진되신 12%의 경우에는 대부분 통계가 말해주지만은 대부분 다 본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걸 몰랐거나 모를 정도로 증상이 없거나 혹은 증상이 혹시 있더라도 몸이 약간 무거운 정도의 가볍게 앓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검사를 하기 때문에 확진자로 잡히긴 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 바이러스 배출량도 굉장히 적고 그리고 본인이 위중증으로 이어지거나 혹은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은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율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최근에 저한테 조직 관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조직에서 확진 환자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TBS 대표님 포함해서.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확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확진이 백신 미접종자에서 나온 확진인지 혹은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 나온 확진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만약에 확진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에서 나온 것이라면 사실은 그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그런데 백신 미접종자에게서 확진자가 나왔다면 그건 조금 신경을 쓸 대부분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확진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확진자가 어떤 소스에서 나왔는지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지리라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예.